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샤오이 작가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입니다. 이 책이 뭘 약속하냐면요. 바로 더 단단하고 독립적인 나를 만들어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인데 왜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요. 다른 사람들 기대에 맞춰주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은 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개인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소중한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기다려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단한 내면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위한 세 가지 기둥,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자율성의 토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과 삶에서 나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자가 자기 사회초년생 시절의 실수를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동료들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나랑 놀자 하면서 간식 나눠주는 것처럼요. 근데 금방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어른들의 세계는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요. 바로 그때 상사가 해준 한마디 조언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그 에너지 좀 그만 써. 대신에 꼭 필요한 사람, 존중받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 와,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사랑받으려는 노력 대신 나의 가치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자율성을 향한 첫 걸음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관점을 바꾸면서 자율성의 토대를 다졌어요. 그럼 이제 그 위에 두 번째 기둥을 세워볼까요? 이번에는요, 나의 커리어와 걱정을 아주 영리하게 관리하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기세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말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상대 약한 말에 내 강한 말을 붙여서 전체 경주를 이기는 그런 고대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자가 바로 이 전략을 써서 스펙이 최고가 아니었는데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딱 합격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바로 이 강등 커리어 전략입니다. 좀 특이하죠? 일부러 목표를 한 단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직무가 아니라 비서직을 선택한 거죠. 완전 역발상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선택 덕분에 최고 경영진 바로 옆에서 일하게 됐고 자신의 진짜 무기였던 글쓰기나 조율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를 잡은 겁니다. 결과는? 결국 누구보다 빨리 승진하는 신입사원이 됐죠. 자, 이렇게 커리어에서는 전략을 써봤는데 이걸 우리 마음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이요. 저자는 걱정상자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제안합니다.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예를 들어, 글이 너무 안 써져서 머리 다 빠질 것 같아. 라든지, 출장 때문에 딸이랑 못 놀아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쪽지에 적어서 상자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한 달쯤 뒤에 그 상자를 열어보면요. 그 많았던 걱정들이 대부분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이미 다 해결돼서 내가 이런 걱정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일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자 개인의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무려 79%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고작 5%에 불과하대요. 이 숫자를 보면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걱정하느라 쏟아붓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사실은 대부분 낭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커리어 전략도 세웠고 내면의 걱정을 다스리는 법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이번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확고한 경계선을 그어서 더 지혜롭고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법,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저자가 막 영업팀장이 됐을 때 겪었던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규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자기 팀의 소중한 고객을 가로채 간 거예요. 자, 바로 이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 코스프레는 끝내기로요. 상대방이 슬쩍 와서 어설프게 사과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녀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받아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나요?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불합리한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와, 이 한마디에 그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고객 실적 우리 팀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영업 수수료도 우리 팀원들한테 지급하세요. 이건 더 이상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태도가 아니죠. 이건 존중을 요구하는 명백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거, 그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관계의 힘은요, 나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내 사람들을 지켜내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모두 세워봤습니다. 자율성의 토대, 자기 단련의 전략, 그리고 관계의 지혜까지요. 그럼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이 책이 말하는 자유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 리 샤오이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오해부터 바로잡아줍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가능의 삼각정리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돈, 명예, 권력, 이런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을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원칙이에요. 오히려 모든 걸 다 가지려고 욕심내다가는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자유란 뭘까요?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선택하는 지혜,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내가 선택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 바로 이게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자유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또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단 하나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